반갑습니다. 콩나물 시루에 자꾸 물을 주면은 물은 밑으로 새버리죠? 새버리는데 콩나물은 무럭무럭 자라요. 그래가지고 어릴 때 콩나물하고 김치를 넣어가지고 쌀을 조금 넣어가 국밥 끓여주죠. 그게 소금 국물이야. 내한테는 그 쌀이 거의 없어. 근데 그게 위장병만 걸리는 거야. 먹으면 저녁으로 그게 속이 아파. 그 어린애니까 주는 대로 먹었는데 그게 얼마나 어린 시절에 몸이 나쁘겠어. 그래도 우리가 안 죽고 이렇게 살아있단 말이야. 그리고 서울에 와서는 한참 청소년 때는 남대문 시장에 가서 수제비를 주로 먹었잖아. 그런데 그 수제비에서 막 손톱이 나오고 막 그래. 손톱, 발톱 막 이런 게 나와. 그래도 우리는 그런 걸 먹었고, 그래도 너무 영양이 부족해서 그거보다 한 100원 정도 비싼 꿀꿀이죽. 그거는 안에서 담배꽁초가 노다지 나와. 그리고 이빨 수시개, 이쑤시개가 막 나와요. 그러면 그런 밥을 청소년 시절에 먹는 것도 기적이야. 그것도 못 사 먹을 때가 많아요. 그렇게 우리가 살았는데 32살에 안중근은 1909년 10월 26일 날 이등방문을 쐈어요. 알겠죠? 1909년 10월 26일 날 만주 할빈역에 총을 한 자루 가지고 잠입했어. 일본 경찰 군인들이 쫙 깔렸는데 거기를 몰래 잠입하는데 성공해요. 그러죠? 환영 인파에 이래 숨어가지고 권총을 발사해서 이등방문을 죽였죠?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10월 26일 날 죽어요. 그죠? 그런데 그거는 몇 년도죠? 1979년이야. 그리고 이등방문은 이 10월 26일 날 죽었죠. 박정희 대통령과 죽는 날은 같아. 그러죠? 근데 박정희는 이등방문이 1909년에 죽었는데 10월 26일 날 죽었는데 박정희 대통령은 1917년에 태어나. 그러니까 한 몇 년 있다가 8년 있다가 태어났죠. 그러니까 이 백풍 영혼대기소는 그렇게 8년씩, 10년씩, 50년씩 막 이렇게 있어요. 바로 49제니 이거 전부 거짓말이야. 뭐 49제에 태어난다 이런 거는 하늘에 없어요. 뭐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 돌아왔는데 영혼대기소 있는 사람이 30년 있는 사람도 있죠? 40년 있는 사람 아직 안 태어나고 40년 대기하고 있어. 여기 온 사람이 맹패 축복 줄 걸, 맹패 줄 걸 알고 아직도 거기 있어. 그런데 이등방문은 8년 만에 또 누군가 몸에 태어나. 그리고 또 10월 26일 이등방문도 총 맞아 죽고 박 대통령도 총 맞아 죽자. 알겠죠? 그래 여러분 천사 테스트 해봐. 옆 사람 손 잡아봐. 안중근에 의해 죽은 사람이, 안중근에 의해서 총 맞아 죽은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으로 태어났습니까? 맞아요. 맞죠? 그러니까 역사는 우리나라를 그렇게 4가지 죄를 졌어. 이등방문이. 얼사늑약. 얼사늑약은 얼사보조학을 얼사늑약이라고 그래. 늑매를 한다 할 때 늑자를 써요. 얼사늑약, 정미늑약 2개야. 일본에 의해서 우리 외교권을 가져간 게 얼사늑약이야. 그죠? 우리 전체 국방권을 가져간 게 정미늑약이야. 2개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국권, 대한제국의 국권을 가져갔어. 그 죄. 죄가 있었죠? 두 번째 죄가 무슨 죄냐? 대한민국의, 대한제국의 화물을 시해해서 죽였어. 두 번째 죄죠? 세 번째, 대한제국의 황제를 끄집어 내렸어. 세 번째 죄죠?
그 다음 무고한 대한민국, 대한제국의 백성들을 엄청나게 많이 죽였어. 코를 잘라가고 귀를 잘라갔죠. 그죠? 그래서 이 네 가지 대역죄를 안중근이가 32살에 단죄를 한 거야. 지금 우리가 32살짜리 청년들 봐요. 실업자로 골방에 처박혀 있어. 그러고 있죠? 근데 안중근은 대한제국을 이렇게 망친 그 본인을 없애고 자기도 죽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권총을 가지고 갔죠? 그 할빈역에 숨어 들어갔죠? 그 젊은이의 눈빛이 어떻겠어? 그렇죠? 그 사람은 이미 인생을 포기한 거예요. 포기하고 대한 국민들의 뭐 한을 푼다고 들어갔죠? 그럼 왜 박 대통령은 왔느냐? 그만큼 대한민국을 고생을 시켰으니까 그 사람들의 후손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줘야 될 책임이 있어 없어? 그러니까 와서 그 보답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한치의 오차가 없어요. 요만큼도 오차가 없어. 내가 어떤 나라 사람을 그만큼 피해를 주면 그 사람 나라 나타나서 영웅이 돼가지고 그 사람을 구해줘야 돼. 맞아. 그러니까 이런 운명이 우리에게는 있는데 인간들 눈에 보이나? 안 보이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는 얼사 늑약과 정미 늑약을 우리는 일본으로부터 받아서 대한제국을 뺏긴 거예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우리나라를 이용해서 그들은 오랑캐라고 하는 러시아와 중국과 미국을 쳐들어갔어. 우리는 거기서 실탄바지 해줬어. 맞아요. 그러니까 이건 엄청난 역사야. 그러나 최근에 대통령이 일본하고 포괄적 협상을 했죠? 그런 거는 지금 우리는 그거 원수 갚고 뭐 어쩌고 이래서 하면 영원히 풀기 어려워. 일본 45번 사과했어. 그렇지만 우리 국민들은 맨날 사과하라는 거야. 45번 사과했는데 사과가 계속되는 거야. 그 사람들이 신경질을 한다고 이제 생각하지. 자기들은 장본인이 아니니까. 그렇잖아요. 장본인이 아니고 어느 한 전쟁에 미칭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야. 아시아 대동아 공영권을 일본이 주장해. 공영권은 뭐냐? 아시아가 이 60억이 하나로 뭉쳐가지고 하나의 나라가 돼야 저 유럽이나 선진국들을 잡을 수 있다. 이게 일본 생각이었어.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같은 형제 국가를 만들어가지고 하면 우리 아시아가 뿔뿔이 흩어지면 죽는다. 뭉치면 산다. 뭐 이런 전략이었어. 이해가죠? 그러니까 아시아 공영권, 아시아를 하나의 나라가 공동으로 이걸 관리하면 아시아는 힘이 있어서 유럽이나 아프리카나 아메리카를 이끌어갈 수 있다. 이게 아시아 공영권이야. 이걸 주장하다가 저렇게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의 뜻은 그렇게 과히 나쁘지는 않아. 그러나 결과는 나빴죠? 피해자들이 너무 많아. 중국은 더 많아? 우리 피해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 역사를 우리가 풀어가야지. 맨날 사과만 욕하다가 이 세상이 해결이 됩니까? 어제 내 이야기했죠? 소원은 어떻게 하라고? 소원 불사. 소원을 풀지 않으면 대원이 어떻게 된다고? 이 작은 소원을, 작은 원수, 이 원수, 그렇잖아요. 소원 불사. 이거 용서하지 않으면, 맞아요. 소원 불사. 대원, 큰 원수가 생기죠? 이 대원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거야. 우리가 북한이나 어디 중국하고 전쟁할 때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가장 미군 기지가 와 있는 나라가 일본이야. 그래 안 그래? 그럼 일본이 우리를 대적해버려봐.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밀고 내려서 우리가 도망가면 어디야? 일본으로 가야지. 이제 이해가죠? 그러니까 우리는 쳐들어갈 때는 일본이 아시아 공영권을 위해서 오랑캐를 무찌르러 갈 때는 한반도가 필요했고, 우리가 위기에 처해서 전쟁을 할 때는 일본이 필요한 거야.
맞아, 맞아.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언젠가 그 사람들 땅을 이용할 때가 있을 수 있어. 그 사람들은 미국, 러시아와 중국을 쳐들어가서 우리나라를 을사 녹약과 정민 녹약으로 잠시 이용했다 하자. 그럼 우리는 또 그걸 이용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어떤 역사를 제대로 직시하고 이걸 미래를 향해서 나가야 되는 거지. 정치해서는 안 돼. 무슨지 알겠죠? 너는 우리의 영원한 원수야. 그거는 예수도 석가도 원치 않는 거예요. 맞아, 맞아. 우리는 거기에 그냥 매여가지고 항상 우선 한일에 우리가 한일 스와프도 피해를 봐. 지소미아도 피해를 봐. 그거 어쩌자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혼자 고립해가지고 조상들 잘못한 거 그거에 매여가지고 지소미아를 못하면은 일본과 우리가 전쟁 때 굉장히 우리가 불리하다. 그래 안 그래? 우방을 잃는 거예요? 우방을 조상 다 옛날로 다져가지고 자꾸 싸우고 있으면 뭐하노? 그건요 1000년 가도 안 풀려. 그죠? 대원이 어떻게 된다고? 이거 적은 원수를 풀지 않으면 큰 원수가 되죠? 그죠? 그러면 큰 원수, 대원을 풀지 않으면 우리의 일본 그 얘기는 우리의 대원이야. 그죠? 대원을 우리가 사면하지 않을 때 어떻게 되겠노? 대원 불사. 대대원이 나와. 대대원. 맞아요. 망국이라고 그래. 망국. 대대원은 망국이 된다 이 말이요. 그럴 수가 있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는 큰 문제가 생긴다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한일 관계를 긍정적으로 가야지. 부정적으로 가면은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피해자가 있고 억울한 게 있더라도 우리는 역사를 교훈 삼아야지. 역사에 복사하러 다니면 안 돼. 무슨지 알죠? 역사는 교육을 위해서 있는 거야. 교훈을 위해서. 어떤 역사를 가지고 발목을 잡고 그걸 복수를 하겠다고 달라드는 시대는 지났어. 글로벌 시대야. 서로서로 용서하고 서로서로 같이 가자. 이 공동체로 가야 되는 거야. 그러면 러시아하고 우리는 역사가 없나? 다 이게 중국하고 우리 역사가 있어 맨날 싸워야 되겠네? 안 돼. 알았죠? 그래서 우리는 작은 원수를 풀지 않으면 큰 원수를 만나게 돼 있고, 큰 원수를 풀지 않으면 개인이나 나라는 망하게 돼 있어. 그래 안 그래? 이해가죠? 그래서 개인도 이렇게 이등박문과 박 대통령과 안중근의 그 역사, 32살의 대한남아가 그 권총을 차고 그 추운 할빈 그 만주의 그 살벌한 만주벌판에 가서 그 일본 사람들 속에 숨어서 그 일본 최고 이등박문을 한번 보는 것도 끔찍스러운데 일반 사람은 무서워서 못 쳐다봐. 그 사람들이 뭘 차고 있냐? 긴 장도, 긴 칼을 차고 있다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다가 총을 가지고 있죠. 입본도에다가 총을 들고 있지. 긴 장갑 부츠를 신고 있어. 그래 안 그래? 무시무시하게 복장이 무서워요. 그런 복장을 하고 있는 그 쫙 도열에 있는 거기에서 30살 이제 간 넘은 청년이 대한 독립 만세를 부르면서 총을 쏘고 체포돼서 감옥에 가서 죽었죠. 그럼 우리는 그게 참 가슴 아파. 그래 안 그래요? 우리의 지금 청년들은 죽은 거야 뭐야? 일어나야지. 애국심을 가지고. 에? 내가 정말 눈물 나서 내 말이 안 나와. 안중근 생각하면 불쌍하잖아요. 그 우리의 선조지만은 그 32살의 꽃도 한참 피기도 전에, 그래 안 그래요? 그 만주벌판에서 대한민국의 원수를 갚는데 총을 쏘았다는 거, 그거 우리가 생각하면 그 젊은이가 애처롭지 않아요? 그렇죠?
가정도 포기했어. 연애도 포기해. 모든 결혼도 포기해. 부모도 포기하고. 그런 거래요.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 무시무시한 사람들. 그 생화학 인체를 갖다 놓고 인간을 갖다 놓고 생화학 실험을 하는 그런 그런 민족들 앞에 말이야. 그런 각오를 하고 그냥 죽는 게 아니에요. 알았죠? 거기에 뛰어든 한 청년을 우리가 바라볼 때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원수 맺으면 안 되겠다. 이제 우리가 풀어야 돼. 알겠죠? 왜? 경제를 살려야 되니까. 뭐냐 이것저것 차단해버리면 우리는 그 사람들보다 50년 뒤떨어진 민족인데 그거 우리가 피해를 누가 봐? 그 사람들은 아쉬울 게 없어요? 맞아. 독도를 자기들 땅이다 뭐 이렇게 주장하니까 그것까지 원수해야 되겠네? 그러면 손해는 우리야. 독도가 자기들 땅이라고 그래도 우리가 차지하고 있잖아. 알겠죠? 내가 괜히 시작부터 눈물이 나네. 나는 그런 대통령을 옆에서 본 사람이야. 알겠죠? 그런 사람들과 나는 신인이다 보니까 강력한 정신력이 있었어. 그래서 대한민국을 이만큼 잘 살게 해줄 인물이 박정희 대통령이 그렇게 했죠? 그 어떤 전생의 인연이 있는 거야. 알겠죠? 우리나라 거 다 뺏겨갔으니까 그때 난리통에 그죠? 그럼 우리도 그만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 와서 해준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바라볼 수도 있죠. 그런 하나의 인연설로 볼 땐 그렇다는 거예요. 신인이 볼 땐 그런 거죠. 그러나 이등박문과 박 대통령은 다르지만은 안 그래요? 그 이등박문의 인생도 그렇게 출세해서 올라간 데는 이등박문도 가난한 농촌에서 태어났어. 박정희 대통령도 가난한 농촌에서 태어났잖아. 그죠? 응? 안정권은 그래도 양반 집에서 그래도 장사하던 사람이야. 청년이 장사를 하다가 그거 때려치우고 우리나라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총 가지고 독립운동하러 나간 사람이야. 청년이 그죠? 그럼 우리나라 지금의 청년들은 뭘 해야 되냐? 안중근 같은 일을 해야지. 그건 빨리 결혼해서 애 낳고 그게 나라 살리는 길이야. 허경영 우주에너지 제품은 역시 본자랜드지. 허경영